자,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취득세 세율 중요한 거 하는데, 평상시보다 더 빠졌어요. 오전반보다 어떻게. 주요 합반은 하는데. 그죠? 오늘 주요 합반인데. 33페이지 여러분, 요약집 33페이지 펴입니다. 요약집 33페이지 취득세 세율을 오늘 볼 차례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취득세는 과세주체는 특광도고요. 특별시장, 관시장, 도지사고, 물론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당연히 과세주체가 되고요. 취득세는 유통과정에서 부과되고, 취득세는 물세입니다.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해서 취득자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취득하는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하고요. 취득세 역시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또 취득세는 현황 부과합니다. 현재, 취득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이런 것들. 또 취득세, 취득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취득세 취득은 뭡니까?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했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과세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데 명의신탁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명의신탁으로 인한 취득은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신탁으로 인한 이전,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명의신탁 포함해서 사실상 이전이 아니라고 해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취득세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비과세고, 그 다음에 명의신탁은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이런 것들 비교해서 헷갈리지 말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외 권리에,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이런 것들 대상이 아닙니다. 또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우리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또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취득세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령을 보면 사실상 취득령과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 취득령으로 나눠집니다. 그죠? 그럴 때 사실상 취득령에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 승계 취득은 유상무상 취득으로 나눠지는데,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다만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4가지가 있었는데 머리 글자를 따서 외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차, 기, 항, 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만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완성차 만들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기항소는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고. 그 다음에 취득세,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건축물 개수나 증축 등으로 뭐가 가액의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또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이 과점주주가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그잖아요. 근데 이 과점주주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과세합니다. 왜냐하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지멋대로 막 하니까. 그래서 과세를 하는데, 다만 이때 과점주주 그러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자의 주식을 합쳤을 때 전체에서 몇 프로요? 50% 이상의 초과예요.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다? 그럼 그 자들의 주식을 합쳐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과점주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과점주주들은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법인 설립 시는 없습니다. 감자, 포테이토 아니고 감자의 경우도 납세의무 있다 없다? 없다.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건데, 감자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주식 취득행위가 없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사원의 주식이 소각됨으로 인해서 과점주가 되는 이런 경우는 납세의무가 없다. 그래서
법인 설립일 이후에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을 통해서 주식을 취득할 때 납세 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럴 때, 자, 법인 설립 시에는 40%, 자, 취득했습니다. 법인 설립 시 40% 취득을 과세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20% 설립일 이후에 추가 취득해서 60%가 됐을 때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몇 프로? 60% 전체입니다.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전체 과세하고, 자, 60%에서 10% 추가 취득해서 70%가 됐다.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몇 프로? 10%. 과점주가 된 이유는 뭐만?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요.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이 80%였다가 60%로 줄었다가 70% 됐을 때 60에서 70%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이 80%였다면 80, 60, 70%예요. 과점주인 상태의 주식이 증가 변동합니다. 이때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몇 프로? 0%입니다.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 70%보다 80%보다 70 증가하고 없으니까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70%였다가 최고 비율이 60%로 줄었다가 90%가 됐습니다. 60에서 90%, 지분이 30% 증가하는 날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고 비율이 70%였다면 70에서 90. 자, 몇 프로 증가분? 20% 과세합니다.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것만 과세하겠다. 그런 얘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요, 요번에 이런 거예요. 법인 설립 시에 예를 들어서 60%였다가 설립 시에 10%를 추가 취득해서 70%가 됐습니다.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몇 프로? 그땐 10%입니다. 설립 시 주식 취득을 과세하지는 않지만 설립 시 60% 이미 과점주는 돼 있으니까, 자, 60에서 70% 증가분 몇 프로? 10%를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됐을 때예요. 60%였다가 40% 아니게 됐다가 70% 됐을 때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몇 프로? 10%. 60에서 70%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근데 반대로 70이었다가 40이었다가 60%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 70%가 다시 된 비율 60% 증가 없으면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올해 추가된 게 이제 이거예요. 올해 사실 개정된 게 이거예요. 뭐냐면 여기 이제 그 나와 있는 법령에 과점주가 다시 됐을 때 그 의미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 그 과점주였다 아니게 됐을 때 그 의미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 이제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60%였다가요, 0% 됐어요. 자, 단 한 주도 소유하지 않게 됐다가, 그랬다가 이제 70%가 되는 이런 경우에, 이때 납세 의무 있다 없다? 예? 자, 이때는 요 과점주 여대 비율과 다시 된 비율 비고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아니고 그냥 여기 아니라, 자, 이건 처음으로 그냥 70% 전체에 이제 과세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60이었다가 예를 들어서 단 한 주라도 뭐 1%, 단 한 주라도 보유하게 됐다가 뭐 단 한 주라도 보유했다가 70% 과점주였다가 과점주 아니게 된 주주가 됐을 때 그 과점주가 아니게 된 주주의 의미에 대해서 올해 이제 개정이 있었는데, 좀 명확하게 이제 단 1%나 내지는 단 한 주라도 보유하는 주주가 됐다가 이제 다시 과점주가 다시 됐을 때, 이때가 이제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 비교해서 증가가 있는 경우에 증가분 몇 프로? 10% 과세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 이렇게 과세하는 거지. 이 과점주주 아니게 된 주주가 하나도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게 됐다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이때는 이거하고 이거 비교, 이거 아니라고 했죠? 전체 10% 과세하고 이런 것들 의미를 한번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요. 우리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과점주주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득세에서 과세 표준 결정 시에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 법인의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라 그 중에서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비율을 곱해서 구하고요. 세율은 이제 오늘 배우겠지만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이기 때문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를 적용하고, 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이렇게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세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 적용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는데 이거 오늘 다 배울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취득세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될 것이냐. 취득세, 과세대상, 포항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공부했죠. 자, 포항영일만 내려갈 때 서울에서 뭐 팔고 갑니까?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어부가 되기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다 못하겠다.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도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형권 분야는 리조트사 건설하겠어요. 폐강사 드렸죠. 광어권 취득해서 뭐를? 임목을 뭐로요?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을 한다 이랬습니다. 토지, 사실상의 토지 포함하고 모든 토지고, 그 다음에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자, 골프 연습장,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시설, 급수배수, 도관시설 같은 시설물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나 건물에 부착하는 근거는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립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무치상권 중에서는 어업권과 광어권, 이 권리 중에서는 어업권과 광어권이 대상입니다. 나머지 저작권, 출판권, 특허 이런 거 아니고, 회원권은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 회원권 5가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취득세, 납세무자, 이번에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고, 취득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자,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했을 때 그 사실상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또는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O, X예요? X입니다. 차기양선의 경우에는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지,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자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 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즉 주된 상속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그렇죠? 아니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상속인 각자, 대한민국이 각자고,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에?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나 있다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없다고 하면 어떻게? 있습니다.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 연대 납세무가 있습니다. 아까 과점주주의 과점주주 주식취득에서 과점주들 연대 납세무 있고,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와 효용 가치를 면서 일체가 될 때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이런 것들을 가설했을 때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 있죠, 법령에. 그 말은 주체구조 취득자가 납세무자예요? 가설한 자예요? 가설한 자 X고 주체구조 취득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이런 거. 공유물로 취득하면 공동 소유자 각자가 납세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여 물건을 국내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해서 수입할 때 누가 납세무자? 수입하는 자. 대여시설 이용자 아니고 누구다? 수입하는 자입니다. 이런 것들. 시설대여업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시설대여법에 어쩌고 나오면 또 시설대여업자고. 대여시설 이용자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지목 변경, 종류 변경 후의 소유자가 납세무자예요? 그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무자예요?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무자고. 그 지목 변경 시점, 당시 소유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이제 또 여기서부터 이제 긴장해서 잘 봐야 되는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봅니다. 추정한다. 아니, 양도소득세는 추정한다고 취득세는 무조건 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증여받아 취득한 거 봅니다. 다만 대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파산송고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하거나, 다 이런 것도 대가계 입증되잖아요. 법원이 기입됐거나 공매, 경매 이런 거. 그 다음에 대가계 입증이 되고, 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으로 취득하거나, 또 대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인데 취득자 소득이 입증되거나,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것을 취득할 만큼 소득이 입증되거나, 또는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또는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음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거 유상 취득을 보냐 무상 취득을 보냐 이걸 뒤바꾸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보증이에요. 자, 부담보증의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무상 취득한 거로 봐요? 유상 취득한 거로 봐요? 유상 취득한 거로 봅니다. 다만 올해 신설된 규정이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 만약에 부담보증의 경우에는 이 채무액 상당액도 유상 취득한 거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뭐라냐?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보증의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잖아요. 또 부담보증의 경우에 5억짜리 토지인데 3억 원의 저당권 설정됐을 때 차입금 있을 때 수증자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갚을게 이렇게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이 채무인수액 상당의 이외 자산 5억에서 3억 뺀 나머지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유상 취득한 거로 봐요? 무상 취득한 거로 봐요? 무상 취득한 거로 보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속재산이 협의해서 분할됐다가 나중에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경우에 그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뭐라고 상속으로 취득한 거로 봐요?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봐요?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본다.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 내 재분할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것들 배웠고요. 그 다음에 위탁자 지위 이전인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도 배웠고. 취득 시기 매매 같은 유상 승계 취득은 원칙 언제입니까? 원칙 언제예요? 계약상 잔금지별. 자, 명시가 안 됐다. 계약상 잔금지별이 등기일로 합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그럼 언제예요? 자, 원칙은 계약상 잔금지별인데 계약상 잔금지별이 명시 안 됐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언제까지? 60일 경과하는 날.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취득시로 하고 계약상 잔금지별이 명시 안 됐을 때 등기일로 한다. 사실상 잔금지별로 한다. 아닙니다. 계약상 잔금지별이 명시 안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또 언제나 항상 계약서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이 지급된 날을 취득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글자를 따서 객관적인 취득 어떻게 됐어요? 국수, 공판, 법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있어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 입증되거나 법인장부로 입증된 이런 경우에는 자, 사실상 잔금지를 취득시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에 객관성은 있는데 헷갈린다고 취득 시 언제로 합니까? 취득 시는 언제로 했어요? 계약상 잔금지별. 개인 간 부동산 매매에서 취득하는 경우에 부동산을 근데 단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 시는 언제라고요? 계약상 잔금지별입니다. 객관성이 있어도 헷갈린다고 사실상 잔금지별 아닙니다. 계약상 잔금지별. 그 다음에 또 취득 시기요. 또 그 다음에 요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고요? 등기일이고 항상. 연부취득의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연부취득은 면세점 적용되는 건 제외하고 연부취득의 경우에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연부금 매회 지급되는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아니에요?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습니다. 계약상 잔금질이 아니라 계약상 연부금 지급이 아니라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을 취득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회 연부금 지급일은 예를 들어서 뭐 5월 10일이었는데 실제로는 5월 20일 날 연부금이 치러지면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을 취득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 사례 나왔을 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요 취득 시기 또 보시면 취득 시기에서 무상 취득의 경우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일로 합니까? 아니면 계약일로 합니까? 계약일. 자, 계약일 전에 등기에 따르면 등기일이고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어느 때? 상속개시. 양도소득세에서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 양도세에서는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 원칙 대금 청산일, 자 불분명의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해서 등기 접수일, 양도세. 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양도세에서 취득 시기 역시 취득세랑 똑같이 상속개시일. 근데 증여받은 자산 어느 때를 갖고 있다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느 때를 취득시로 했었어요? 증여받은 날.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 이런 거 헷갈리지 말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건축물을 건축했습니다. 건축물, 고전에 한 가지 중요한 거. 작년 시험에 나온 거. 자, 유상취득이나 무상취득이나 취득물건에 대해서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제가 되고 계약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나 인락조서나 공정증서나 법령이 정하는 계약 해제 신고서 같은 이런 서류에 의해서
해지된 사실이 입증될 때는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근데 법령의 반대속으로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거. 그래서 등기, 작년 시험에 나온 게 등기한 후, 자, 등기한 후 무상취득의 경우 등기한 후 이것을 등기한 한 후에 취득일부터 60일에 계약 해제가 되고 해진 사실이 화해제 소송으로 입증될 때는 취득한 걸 보지 아니한다. O, X예요. X입니다.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건축물, 허가받은 건축물의 경우에 취득세는 원칙 언제를 취득 시효합니까?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양도소득세에서 허가받은 건축물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키려 했냐? 사용승인서 교부일. 똑같은 날이라고 했잖아요. 교부일이나 내주는 날이나. 하여튼 그 전에 뭐 임시 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거나 뭐 그러면 그런 날이고. 자, 이런 것들. 근데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에 취득시기예요. 환지 방식이 할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 소유권 이전 방식이 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과 사실상 사용일을 중빠른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어요, 지금? 다음 날 빠졌잖아요, 여러분들. 환지 방식 할 때, 소유권 이전 방식 할 때, 환지 처분 공고일, 소유권 이전 고시일 하면 항상 양도세에서나 취득세에서나 뭘 봐야 된다고요?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을 비교해서 중빠른 날입니다. 그 다음에,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작년 시험에 나온 게 주택 재건축 조합이나 이런 데서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 소유권 이전 방식 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 날, 작년에 다음 날 쏙 빼가지고 냈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날, 이거 음성 들려서 마치는 수강생분 얘기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취득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 잡담 매립간척의 토지 취득한 것은 공사준공인가일, 또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취득 시기는 자, 원칙 사실상 지목 변경일, 불분명할 때 공부상 지목 변경, 이러면 틀리고 지금은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동등한 위치에서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취득 시기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지금은 원칙 예외 이렇게 나눠주면 틀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양도세가 나와. 취득세 우리 과세 표준이요.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과세 표준인데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무자 결정합니다. 원칙 취득 당시 가액인데 취득 당시 정확히 얘기하면 뭐라고요?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으로 결정되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다고요? 납세무자가 무신고하거나 또는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뭐하게? 미달하게 낮게 신고됐다. 그러면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자상에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그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취득 어떻게 했어요? 국수 공판법 여기서는 부도 들어가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해서 이 가격을 과세 표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고한 일반적인 거래 같으면 만약에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됐다. 예, 1억 2천 이런 경우에 자, 취득세 일반적 거래 같으면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일반적 거래는 자, 그 다음에 또 신고한 가액이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이번에 1억 2천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이 1억 그러면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에 어떤 걸 과세 표준합니까? 1억 2천 신고한 가액이요. 그래서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에는 자, 신고 가액 1억 시가 표준액 1억 2천 어떤 걸 과세 표준합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가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해서 이 신고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거래인지 매매에 의한 경우인지 저 단서가 단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동법 신고서에 출하고 동법 규정에서 검증받은 취득인지 그걸 꼭 단서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취득세요. 다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X입니다.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아싸 사실상 취득 가격이지 무상으로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 가격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또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도 사실상 취득 가격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부당하게 계산했으니까 그게 사실상 가격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요.
자, 우리가 연부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연부금액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연부금액이라는 것이 매회 지급되는 계약상 연부금액을 말해요? 사실상 연부금액을 말해요?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보증료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취득세 우리 과세 표준에서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한 경우,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또 건축물 건축돼 있고 가로 안에 신축, 재축 제외되어 있으면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 증축 등. 그래서 증축이나 건축물 개수, 또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 토지 지목 변경 같은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뭘 과세 표준한다? 증가한 거야.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의해서 지목 변경에 등비용이 입증됐다. 뭘 과세 표준해? 등비용. 그때는 증가한가요? 아니라고 그랬죠? 등비용이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취득세 또 뭐 과세 표준에서 이런 것도 배웠어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우리가 아파트 최초 분양자는 우리가 건설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최초 분양자는 분양 가격이 되는데 과세 표준이. 근데 다만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 가격이나 공급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어떤 걸 과세 표준한다고 그랬어요? 분양 가격이나 공급 가격이 아니라 뭐 실제 지출한 금액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때 생각하니까 아유 난 웬 연예인 들어오는 줄 알았네. 연예인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 오늘. 아 진짜 너무 오늘 현충일인데 너무 멋지게 하고 다니면 안 되지. 오늘 같은 날은 저 승국 선녀를 추모하면서 좀 경건한 마음으로 와야지. 아 진짜 좋습니다. 우리 저기 딸도 저기 아주 그냥 몇 학년? 4학년? 오 좋습니다. 엄마랑 딸이 같이 와가지고 열공하고 여기서 숙제할 거 있으면 숙제 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취득세 우리 그래서 과세 표준에서 그런 것들 주의하시고, 또 취득세 이런 것도 있었어요. 건축물을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자 법인 장부로 취득 가격이 몇 프로 입증될 때 법인 장부로 증명되는 금액,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뭐 이런 것들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할 수 있습니다. 자 법인 장부로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90% 넘게 입증될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취득 가격 범위에서 잠깐만요.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할 때, 마지막으로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할 때, 이 사실상 취득가격에는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 비용도 포함한다는 거. 근데 다만 이런 것도 배웠어요.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자 할인 금액은, 할인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매매대금, 약정대금이 1억인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그래 나 기분 좋아서 내가 1,000만 원 깎아줄게. 할인금액 1,000만 원은 포함하지 않고 할인된 금액 9천만 원을 과세 표준한다고 그랬습니다. 배웠어요 여러분? 이런 거. 그 다음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같은 거 포함하는데, 다만 이런 거예요. 연불 또는 할부계약에 따른 연체료 할부이자요. 이거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 할부자는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법은 바른 거니까.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 할부자는 개 XX 포함하지 않고, 이런 거 했었죠. 또 그 다음에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같은 거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전기, 가스, 열 등을 분담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 같은 거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같은 거 이런 거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부가가치세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거 꼭 알아두고, 뭐 포함되는 거에는 건설자금이자 또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할부이자 포함하고, 저 취득자가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쟁반하는 데까지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같은 거 포함하고, 뭐 취득자가 부담하는 취득대금 외에 채무 부담액 같은 거, 전세 끼고 집 살 때 채무 부담액 같은 거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33페이지 요약집 10번 테마 세율 봅니다. 취득세는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비례세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합니다. 근데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납세무자, 과세대상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정되고요. 1번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데요. 이 지자체 장이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적용합니다. 낮은 세율 적용한다고 바꿔서 나왔겠죠? 이미 한 2번 나왔고. 3번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취득할 때 그 지분이 있겠고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각각 세율을 정합니다. 취득세는 세율이 크게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그게 3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 이거 우리가 암기 방법을 통해서 암기했었습니다. 3설 과정에 제가 암기 방법 알려드렸었고요.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암기 방법을 소개해드린 거는 마지막이에요. 좀 빨리 해가지고 쭉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암기 방법은 안 알려드려요. 이제 마지막인데 꼭 여름에 문제 풀 때 되면 이제 문제 풀 때 와가지고 그리고 뭐 상삼 뭐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데 안 적어줍니다. 이제 끝이에요. 이제 자 오늘 봅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이요. 세율 체계가 취득세 표준세율 세율 체계는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0년도까지는 취득세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2010년도까지 등록세가 있었어요. 등록세가 있었고 그런데 취득세는 예전에 2010년도까지 무조건 2%였어요.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이 아닐 때는 그냥 무조건 2%였어요. 취득세가. 원시 취득하든 승계 취득하든. 근데 등록세가 등기하면서 받는 등록세 세율이 등기 원인 등에 따라 다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 등기 비용에 대해서 암기 방법을 통해서 암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취등록세가 통합이 됐잖아요. 뭐하러 2번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취득세로 통합이 되는데 이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은 현재 지금 세율 체계가 옛날 등기 비용에 대한 등록세 세율 요것과 옛날 취득세 2%가 통합돼서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취득세 표준세율 체계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득세 이 표준세율은 옛날 등기비용에 대한 세율 암기 방법을 통해서 외워요. 그런 다음에 무조건 2% 플러스하면 통합된 취득세가 됩니다. 왜 이걸 옛날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을 동원하냐면 이걸 외워놔야지 나중에 등록면허세에서 등기비용만 받을 때 등록면허세 세율과 또 딱딱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등기비용에 대한 등록세 세율 암기를 통해서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합니다. 암기 방법은 우리가 암기는 어떻게 했냐면 갑이라는 한 젊은의 스토리를 통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어려서 조실부모하였다. 그래서 어려서 조실부모했는데 어려서 조실부모했다. 그게 한국 드라마 속에서 만약에 주인공이다. 그러면 어떤 스토리로 전개되는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목소리로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도 저희 부모님 댁에서 드라마를 가끔씩 그 부모님 댁 가서 보면은 완전히 저희 부모님은 보면 저 노인분들은 이렇게 딱 보면은 요 드라마 끝나면 그 다음에 요 채널 요거 끝나면 요 채널 방송국들이 3사 협약을 맺었는지 드라마가 안 겹치게 요거 끝나면 요걸 딱 갈 수 있도록 탁탁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끝나면 요로 요거 끝나면 요로 딱 하면 탁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드라마들이 계속 연달아서 계속 드라마를 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방송사들이 그렇게 했는지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가끔씩 보다 보니까 저는 가끔씩 한 열흘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드라마 한 며칠에 한 번씩 보고 그래도 스토리가 다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질질 끌잖아요. 질질 끌기 때문에 가끔씩 봐도 대충 따서 어떻게 따라가니까 알겠더라고요. 결말도 알겠고. 근데 보면 역시 한국 드라마에서 꼭 나오는 거는 선한 역이 있으면 악역이 있고 그 다음에 꼭 출생의 비밀이 꼭 등장해서 제가 봤던 또 최근에 드라마는 뭐냐면 어떤 여자가 엄마가 자기 친딸은 재벌가로 보내고 또 원래 재벌 딸은 또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또 막 하는 그런 드라마더라고요. 자 여러분 봅니다. 갑이라는 젊은 애 어려서 조실부모인데 여자 주인공이었으면 한국 드라마 속에서 여자 주인공이 부모를 여의었다. 그러면 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 주인공은 얼굴이 안 물어볼게요. 오늘은 그냥 제가 얘기해 그런 드라마 속에서 여자 주인공은 얼굴이 예쁘고 성격은 쾌활모드고 남자를 만난다 만나지. 그 남자는 잘생기냐 못생기냐 대탄이 잘생겼고 집안은 빵빵한 엄청 빵빵하지. 얘 둘이 사이를 반대 안 해요? 엄청 그 남자 쪽 집에서 반대하죠.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헤어져 달라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사정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뺨 때리고 어떤 때는 그 폭력인데 그거 어떤 때는 물 뿌리고 가고 그것도 폭력인데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막 돈 봉투 주고 가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그건 이제 돈 봉투 그냥 줬다 그러면 증여잖아요. 그러니까 액수에 따라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어떡하냐 막 그렇게 주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하잖아요. 최근에
여자 중 근데 뭐 또 출생의 비밀이 등장해가지고 천의 고환자랬더니 생부가 살아 있었는데 생부가 엄청 잘 돼서 나타나가지고 둘이 만나려고 하는데 누가 또 방해하고 그러다 만나고 그러면서 드라마 종영되죠. 자, 여러분 봅니다. 가비난한 젊은 애 있잖아요. 얘는 남자였다고 그랬습니다. 여자면 그런 스토리지만 남자였기 때문에 어디서 고생하고 이렇게 형제도 없이 고아처럼 살고 있었는데 충남 서산시에 얘 친척 어른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친척 어른이 갑의 부모로부터 옛날에 크게 신세진 적이 있고 그걸 발판으로 오늘날 잘 살게 돼가지고 늘 갑이 마음에 걸려서 내가 갖고 있는 농지 중에 일부를 얘한테 줘라 이렇게 유증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졸지에 충남 서산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게 된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를 외웠습니다. 서산 내려가면서 기분이 어땠다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삼삼하고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고 자기가 상속받게 된 농지를 바라보면서 굵고 뜨거운 눈물 돌리고 농군이 되기로 결심했는데 이 농지에다가 무엇을 심을까 결심하다가 무농사 짓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무농사만큼은 기차게 지어서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독립을 이루어보자. 그래서 무독립 8.15를 당당하게 선언하고 농사 잘 짓고 동네에 소문 짱 났습니다. 유식하다고요. 그래서 유식이로 소문 짱 났는데 저희 아버지 발음으로 하면 유식이는 야 윤석이라는 조카를 부를 때 야 윤식이 어디 갔냐. 저희 아버지 발음으로 하면 유식, 이식. 그 다음에 서울에 농사 잘 짓다 보니까 서산시 대표로 농어민대회, 서울에 있는 농어민대회 서산시 대표로 참석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 시절이어가지고 청와대 초청받아서 칼국수 점심때 얻어먹고, 내려올 때 선물 하나 받았는데 어떤 선물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원판, 오리지널 원판 영삼식의 선물로 받고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발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338인데 상삼팔로, 그 다음에 원판, 오리지널 원판 영삼식인데 원팔로 발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거는 다 뭐냐면 취득 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속, 무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원시 취득, 영삼빵삼, 공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그리고 세법에서 세율은 천분율 단위로 표시되는데 천분의 3, 천분의 8, 천분의 8, 천분의 15 이런 거고 천분율 단위고 앞에 게 예외적인 것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고 앞에 게 예외적인 거고 뒤에 게 일반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상삼팔이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상삼 만약에 앞에 게 예외적인 거죠.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상삼 1천분의 3이니까 0.3%인데 이거는 옛날 등기병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옛날 등기병. 여기다가 몇 프로를 플러스해야 돼? 2%를 플러스해야지 통합된 취득세 세율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 2% 플러스하니까 2.3%고요.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삼8 0.8%에다가 2% 플러스하니까 2.8% 표준세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그러면 상속으로 상삼8인데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으니까 상삼8 몇 프로? 2.8%입니다. 농지면 상삼 2.3이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무독립 8.15 선언하는데 상속도 무상승계 취득인데 상속을 제외한 증여나 기부 등으로 취득했다. 앞에 게 예외적인 거죠.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 받았다 그러면 비영리 사업자 무독립 8 0.8%에다 2% 플러스하니까 2.8%고 일반인이 자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나머지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 받았다 그러면 무독립 8.15 1천분의 15니까 1.5%인데 요거 등기병이죠. 이거는 여기다 2% 플러스하니까 몇 프로? 3.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부동산을 어떤 것을 증여받아 취득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 무독립 8.15니까 몇 프로? 3.5%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3.5%. 그 다음에 유식이로 소문 짱 나는데 유상승계 취득인데 유상승계 취득 그러면 매매도 유상승계 취득이고 또 교환, 매매 교환 그 다음에 공매, 경매 다 이거 유상승계 취득이라고 했습니다.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다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앞에 게 예외적인 거죠. 농지를 매매나 교환도로 취득하면 유식 1천분의 10이니까 잘 보세요. 1%인데 1천분의 10 1%인데 이건 등기병이죠. 자 여기다 2% 플러스하니까 몇 프로? 3%입니다. 농지를 자 그래서 뭐 농지를 유상승계 교환으로 시험에 나왔던 것이 농지를 교환에 의해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물어봤습니다.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다. 교환은 유상승계 취득이니까 유십, 20에서 농지니까 유십 몇 프로? 3%입니다. 이거 1%도 2% 플러스해서. 그 다음에 농지나 주택
이외 부동산을 자, 유상승계 주겠다. 60, 20, 1,000분의 20이니까 2%인데 이거 등기비용이죠? 여기다 2% 플러스 하니까 취득세랑 통합시키니까 몇 프로? 4%입니다. 자, 그래서 흔히 우리가 부동산을 우리가 유상거래로 취득했다.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냐? 4%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자, 원시 취득이요? 원시 취득인데 원팔 이건 원시 취득인데 원시 취득은요, 여러분, 이거 원시 취득인데, 원시 취득은 건축물 신축하거나 매립간 쪽에서 취득하거나 토지 취득하거나 이런 게 원시 취득이잖아요. 그래서 2.8%입니다. 0.8%대 2% 플러스해서. 근데 원시 취득은 좀 더 설명드릴 것이, 여기 보세요.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건축물 신축하면 원시 취득입니다. 그죠? 아니, 그러니까 건축물을 우리가 신축했다. 건축물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몇 프로? 2.8%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여기 잘 보세요.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를 합니다. 증축하거나 개수를 해서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이 면적 증가된 전체가 아니라 증가된 이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요, 요거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신축과 재축이 원시 취득이지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니죠. 그런데도 증축이나 개수 면적이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뭐로 봐요?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시 취득 보니까 원팔 몇 프로? 2.8%. 그래서 알겠네. 건축물 신축했을 때 취득세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03시계요. 공유 03빵303. 그래서 우리가 03시계는 보세요. 공유물, 그 다음에 합유물, 공유합유, 총유물은 세율 같이 갑니다. 공유합유, 총유물, 요거 분할로 인한 경우, 공유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표준세율 2.3%입니다. 2.3%. 1,000분의 3, 0.3%대 2% 플러스 2.3%. 그래서 작년에 나온 것이 공유 농지를 분할로 인해서 취득한 경우, 공유 농지를 소유주별로 분할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물어봤습니다. 공유 농지를 소유주별로 분할해요. 그럼 뭐예요? 공유물 분할이지. 공유물 분할이니까 농지든 뭐든 공유물 분할이니까 03시계 몇 프로예요? 2.3%. 1,000분의 23. 이거 고르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또 이렇게 시험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세율과 같은 거 짝지어준 것을 골라봐라. 그러면 상삼하고 같은 거, 0.3하고 같고요.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과 표준세율이 같은 것을 골라봐라. 그러면 상삼 8하고 같은 거, 무독립 8하고 같고, 원 8하고 같고요. 취득세 표준세율 중 다음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거 골라라. 그러면 유상취득 중에서 취득세 표준세율이 제일 높은 건 몇 프로예요? 4%가 제일 높습니다. 1,000분의 40. 60, 20. 이게 경우가 제일 높고요. 제일 낮은 거 골라라 그러면 상삼이나 03시계가 표준세율 중에서는 제일 낮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스토리를 일단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냐? 다 같이요. 시작. 상삼8, 무독립 815, 60, 20, 원팔, 03시계. 이거 툭툭 입에 튀어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따가 특히 오후에 문제 푸시는 분들은 이제 취득세 표준세율 문제 풀려면 당연히 이게 외워져 있어야죠. 다 같이 시작. 상삼8, 무독립 815, 60, 20, 원팔, 03시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를 통해서 표준세율을 외웁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33페이지 보니까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표를 보세요. 머리 글자에 제가 다 밑줄 해놨죠. 또 짙은 색으로 상삼8입니다.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삼 2.3. 자, 농지 이외는 상삼 8, 2.8%입니다. 우리가 취득세 농지 그러면 자, 전답과선 목장용지를 말하고요. 4개 지목이고 무독립 8, 1호. 자,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요거 비영리사업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지냐 아니냐는 상관없고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하면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아 취득하면 무독립 8, 1호. 1.5%에다 2% 플러스 3.5%고요. 그 다음에 유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그러면 그 옆에다가 써놓으시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유상승계 취득 그러면 뭐예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뭐 농지를 매매로 취득했다, 교환으로 취득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공매나 경매로 취득했다 이렇게 막 바꿔서도 물어보잖아요. 유상승계 취득,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을 말합니다. 자, 농지 U10 1%에다 2% 플러스 3%, 농지 주택 이해부동산은 U10, 24%인데 비교를 보니까 그래서 매매로 취득했을 때와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이요. 토지 매립간 측에 취득하거나 건축물 신축하거나 원시 취득은 어떻게 된다고요? 원팔. 그럴 때 비고란을 특히 주의해서 봅니다. 건축,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 증축. 자, 건축물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축이 아닌데도 뭐로 본다고요? 원시수로 봐서 세율을 정한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건축물 증축이나 계속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축이 아닌데도 원시축으로 봐서 세율을 정하니까 원팔 몇 프로? 2.8%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분할로 인한 주도 03, 빵3, 03이에요. 공유물, 공유권의 수의 분할로 인한 또는 합의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주도는 0,3식이니까 몇 프로? 2.3%입니다. 비고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따가 세율 특례를 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2번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이요. 자, 반드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어야 돼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보다 세율을 낮은 세율을 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상거래야지 무상거래는 아니고요. 또 주택을 이렇게 신축하는 건 아니에요. 거래 과정에서 취득했어야 되기 때문에 원시 취득하는 경우나 무상 취득은 제외하고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취득 가격에 따라 달라지죠? 자, 주택의 취득 가격이 6억 원이 하는 몇 프로? 1%, 1,000분의 11%. 자, 6억 초과 9억 원이야. 9억까지는 몇 프로? 2%. 9억 초과 몇 프로? 3%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거기 또 봅니다. 박스 안에. 주택을 신축. 아이고, 근데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 일단은요, 자, 잠시 쉬었다가, 자, 나머지 것들 잠깐 보고 세율 특례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일단 쉬도록 하겠습니다.